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소나무과의 이렇게 전나무하고 가문비나무, 그리고 가문비나무 앞에 독일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독일 가문비나무, 요 세 종류의 나무들이 우리 주변에서 같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나 공원이나 아니면 수목원 같은 데 가면 이 나무들 아주 자주 만나게 되죠. 자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세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나무의 나무 모양 한번 보겠습니다. 전나무 대단하죠. 키가 커다랗고 높이가 30에서 40m 정도 자라는 키가 큰 나무면서 보면 나무가 줄기가 여기에 올라가는 줄기가 전봇대처럼 꽃장 위로 쫙 뻗어 있는데 구부러지지 않죠. 똑바로 이렇게 전봇대처럼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가지들이 위쪽으로 치솟으면서 아주 우람하고 힘차고 우람하고 멋진 모양, 그러면서 우아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나무가 전나무. 이렇게 멋있는 나무가 전나무인데 요거에 비해서 독일 가문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엄청 많이 자라죠. 엄청 많이 자라고 독일 가문비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살고 있고 또 옆 단지에도 살고 있고 그리고 공원에도 많이 살고 있고 또 수목원에도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눈에 아주 많이 보이는 나무가 바로 독일 가문비 나무입니다. 근데 이 독일 가문비 나무도 보면 나무가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줄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데 전봇대처럼 곧게 치솟고 있죠. 곧게 치솟고 있으면서 가지가 쭉쭉 뻗으면서 이렇게 위로 치솟고 있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나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고 우람한 나무, 요 나무도 독일 가문비 나무도 키가 50에서 60m까지 자랍니다. 엄청 크죠. 우리 보통 산에서 만나는 아카시 나무가 보통 25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높이 자라도 최고 높이 자라도 25m 정도 자라는 데 비해서 50에서 60m 자라니까 아카시 나무보다 훨씬 큰 나무가 이렇게 숲속에서 딱 버티고 자라고 있는 모습 보면 정말 멋지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독일 가문비 나무이고 이 전나무도 마찬가지로 쫙쫙 뻗어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우아한 나무가 전나무죠. 그래서 전나무는 키가 30에서 40m 정도 자랍니다. 근데 이 나무들은 이 독일 가문비나 가문비 나무나 전나무나 모두 추운 곳을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추위에 잘 견디면서 추위에도 잘 살고 잘 자라는 나무가 전나무나 가문비 나무나 독일 가문비 나무인데 나무의 모양에서 보면 독일 가문비 나무는 여기에 특징이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키가 조금 더 크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라서 여기 요 가지를 요 줄기를 여기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쭉 뻗어 올라가는 한 개의 줄기, 이것을 우리들은 중심줄기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우리는 원줄기라고 합니다. 원줄기라고 하고 한자로는 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원줄기가 나오는 요 가지, 이렇게 쭉 뻗어가는 이 가지를 원가지라고 합니다. 원가지. 주지라고 하죠. 요것은 주간이라고 하고 요것은 주지라고 합니다. 주지가 있고 여기에서 다시 또 가지들이 나와가지고 가지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서 이 원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쭉쭉 늘어져서 매달려 있는 이런 상태로 되는데 요 매달려 있는 요 가지를 우리들은 곁가지라고 하죠. 곁가지가 이렇게 또 매달려서 있는데 이렇게 보면 가지가
원가지가 이렇게 있고 곁가지는 아래로 이렇게 늘어진다. 그래서 이 나무는 독일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독일 가문비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추운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눈 때문에 이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가지에 쌓인 눈이 잘 흘러내리라고 이렇게 가지들이 아래로 쭉쭉 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독일 가문비 나무인데, 전나무는 좀 꽃이 서고 기운차게 쭉쭉 뻗어 있다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새 나무는 잎을 가지고 구별을 하면은 쉽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나무는 잎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이렇게 곁가지가 나타납니다. 아까 말했던 원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원가지에서 곁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곁가지에 이렇게 잎들이 양쪽으로 펼쳐지면서 달립니다. 그래서 잎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은 곁가지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새의 깃털이 달리는 것처럼 양쪽으로 펼쳐져서 달리는 잎, 이러한 잎을 하고 있으면서 잎의 길이는 2에서 4cm 정도 되고, 잎의 끝이 날카롭게 뾰족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의 끝이 날카롭게 뾰족해서 요 잎으로 사람의 손등을 이렇게 찔러보면 폭 찔려서 손등이 따갑고 아프다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나무입니다. 전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독일 가문비를 보면, 독일 가문비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잎이 곁가지에서 이렇게 우상으로 새의 깃털처럼 되는 것은 달리는 것은 비슷한데, 이것은 약간 요게 모양이 약간 도톰한 모양을 하고 있고, 잎에서 보면은 요 잎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휘어 있는, 약간 구부러진다, 이렇게 곧게 서지 않고 약간 구부러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독일 가문비 나무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요 가문비 나무, 독일자를 뺀 가문비 나무도 마찬가지로 가문비 나무이기 때문에 잎이 나는 것을 보면 잎이 곧게 되지 않고 이렇게 약간 휘어서 구부러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전나무는 잎이 쫙 뻗어나간다. 이렇게 쫙 뻗어나가고 잎이 좀 얇은 느낌이 나면서 잎의 길이는 2에서 4cm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전나무죠. 전나무는 2에서 4cm인데, 독일 가문비는 잎의 길이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 정도밖에 안 돼서 12mm에서 25mm 정도로 잎의 길이가 좀 짧다, 반 정도로 짧아서 전나무하고 잎의 길이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독일 가문비 나무인데, 이 독일 가문비는 12에서 25mm이고, 우리나라의 가문비 나무, 요 가문비 나무는 10에서 20mm 정도로 독일 가문비 나무보다가도 길이가 더 짧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요 가문비 나무는 우리나라의 북쪽 지방에 많이 살죠. 북한 쪽에 많이 살고 있고, 요 가문비 나무는 우리 남한에서는 만나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남한에서는 만나보기 쉽지 않고, 요 가문비 나무는 우리나라의 북한 쪽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고산지대에서 살고 있는데, 이 나무는 북한 지방의 백두산을 비롯해서 저쪽에 일본의 홋카이도하고 중국의 북쪽 지방, 그리고 러시아의 동쪽 지방하고 저 끝에 러시아의 동쪽 지방에 많이 자라고 있는 나무가 가문비 나무죠. 그래서 이 세 나무들은 모두 다 추위에 강한 나무들이기 때문에 추운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가문비나무입니다. 근데 요 가문비나무의 잎에 숨구멍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잎의 뒷면을 잎에 보면은 이렇게 잎의 표면과 뒷면에 이러한 점들이 하얀 점들이 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찍혀져 있죠. 이렇게 점들이 똑똑똑똑 찍혀져 있는 이러한 점을 우리들은 숨구멍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콧구멍입니다. 콧구멍들이 좀 크게 보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많은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줄을 이루고 있다. 줄을 이루고 있어서 이것을 한자로 기공선이라고 합니다. 이 기자는 공기라는 뜻이고 공이라고 요 공자라고 하는 것은 공은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구멍이다. 우리말로 사람으로 치면 콧구멍이 엄청 많은 콧구멍들이 여기 있어서 콧구멍들이 숨을 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숨구멍들이 모여있는 줄이다 해서 숨구멍줄이라고 합니다. 이런 숨구멍줄이 이렇게 보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인 숨구멍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문비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전나무의 숨구멍줄을 보면은 숨구멍줄은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줄하고 이쪽 줄하고, 그리고 표면에는 잎의 표면에는 숨구멍줄이 없고 잎의 뒷면에만 숨구멍줄이 이렇게 두 줄 있다. 두 줄에 황록색의 뚜렷하지 않은 숨구멍줄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가문비나무도 조금 전에 보았던 가문비나무하고 우리나라의 가문비나무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들로 이어진 하얀 점들로 이렇게 구멍들이 하나 이렇게 연결이 돼서 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줄을 숨구멍이 모여있는 줄이다 해서 숨구멍 줄이라고 하는 이런 숨구멍줄의 모양에서 가문비나무 종류들하고 전나무는 쉽고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나무는 전나무 보다가 독일 가문비부터 보겠습니다. 독일 가문비의 잎이 달리는 여기 가지가 있고 어린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이렇게 잎이 달리죠. 이렇게 잎이 달리게 되는데 요 가지와 잎 사이에 여기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우리들은 엽침이라고 합니다. 침이라고 하는 것은 침대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침이라고 하는 것은 베개라는 뜻입니다. 베개라는 뜻인데 잎의 베개 부분, 이것을 엽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엽침하고 이러한 능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가문비나무 종류들의 특징입니다. 가문비나무 종류들은 이러한 엽침과 능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문비나무 종류인데, 그래서 가문비나무 앞에 독일자를 붙인 독일 가문비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엽침과 잎의 베개 부분과 이러한 뚜렷한 능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독일 가문비나무의 사진인데, 우리나라의 가문비나무도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가문비나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면 여기 요 부분에 잎이 달리는 아래쪽 요 부분에 베개가 있다, 엽침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능선이 뚜렷하게 깊게 파지는 능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독일 가문비나무나 우리나라의 가문비나무나 마찬가지로 공통점으로 엽침과 능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전나무는 그러한 엽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 보면 잎이 달리는 요 아래쪽에 엽침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엽침이 보이질 않고 요 잎의 흔적, 잎이 떨어지고 난 요 잎이 달렸던 자국, 이것을 잎자국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엽흔이라고 합니다. 엽흔이라고 하는데 잎의 흔적이죠. 흔적을 보면 여기에 뚜렷하게 엽침이 없다, 베개가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능선이 뚜렷하지가 않다.
능선이 뚜렷하지가 않는 것이 바로 전나무인데, 능선이 뚜렷하면서 옆침이 뚜렷하게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가문비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꽃의 모양에서는 거의 구별을 못하게 되는데, 가문비나무 종류들은 꽃의 색깔이 자주색이거나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독일 가문비나무의 꽃을 보면은 요 암꽃 이삭의 꽃이 이렇게 거의 붉은색을 많이 띠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가문비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의 붉은색을 많이 띠고 있는 자주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비해서 전나무의 암꽃 이삭은 연한 연두빛을 띠는 초록색이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숫꽃 이삭으로는 두 나무는 가문비나무나 전나무를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숫꽃의 모양은 똑같고 암꽃 이삭만 색깔이 다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열매 모양에서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전나무입니다. 전나무의 열매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마치 기둥처럼 위를 향해서 이렇게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달려 있는 이러한 형태의 열매의 솔방울 열매, 구과라고 하는 열매가 크기도 6에서 12cm 정도로 커다란 열매가 이렇게 달리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전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독일 가문비나무를 보면은 전나무가 위로 하늘을 향해서 열매가 치솟고 있었는데, 독일 가문비나무는 가지 끝에 매달려서 이렇게 아래로 축 늘어져서 처져서 매달려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열매의 길이가 10cm에서 20cm로 열매의 크기가 아주 상당히 크죠. 큰 것인데 반해서 전나무는 20cm 되지를 못하고 6에서 12cm로 이 열매가 독일 가문비나무에 비해서 작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가문비나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가문비나무는 그 열매 크기가 더 작죠. 더 작아서 길이가 40mm에서 75mm, 그러니까 8cm가 안 되는 작은 열매가 땅을 보면서 아래로 매달려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문비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비나무는 나무를 보면은 가지가 아래로 축축 늘어지진 않습니다. 늘어지진 않는데, 독일 가문비나무는 이러한 곁가지가, 여기에 달리는 이 곁가지가 원가지에서 곁가지들이 아래로 축축 늘어져서 매달려 있는 듯이 보이는 이런 나무가 바로 독일 가문비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가문비나무는 그렇게 축축 늘어지질 않기 때문에 멀리서 보더라도 가문비나무와 독일 가문비나무는 서로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의 모습도 또한 다르죠. 가문비나무의 열매 구과에서 이것으로 두 나무는 아주 쉽게 구별이 되는데, 솔방울 열매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것을 구과라고 하고, 한자로는 구과라고 하고, 이것을 솔방울 열매라고 하는데, 솔방울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요 조각들을 우리들은 솔방울 조각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실편이라고 합니다. 요 실편이라고 하는 요거 한 개를 실편이라고 하죠. 실편이라고 하고 솔방울 조각이라고 하는데, 요 솔방울 조각의 요 끝의 모습이 이렇게 동그란 타원형 모양의 요것의 요 모양은 거꿀 달걀꿀 도란형이면서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요 톱니들이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톱니가 흐릿한 이런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독일자를 뺀 가문비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독일 가문비나무는 그 솔방울 조각 실편, 요 실편의 끝을 보면은 실편의 끝이 여기가 오목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불규칙한 톱니가 있거나 또는 끝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다 하는 이런 특징으로 두 나무의 열매 모습에서 이 솔방울 조각의 모습으로 두 나무는 아주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전나무는 그 모양이 달걀꿀이 아니죠. 달걀꿀이 아니라 마치 부채를 펴놓은 것 같은 이러한 모양의 솔방울 조각, 실편이라고 하는 솔방울 조각을 가지고 있고, 이 실편 속에는 두 개의 씨앗이 들어있고, 이 씨앗의 끝에는 이러한 삼각형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전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독일 가문비 나무는 이 실편 속에 솔방울 조각 속에서 이 씨앗이 나오게 되는데, 씨앗을 보면 이렇게 진한 갈색하고 옅은 갈색의 이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하게 보이는 검은색이 많이 들어간 진한 요것이 바로 씨앗이죠. 요것이 바로 씨앗이 이렇게 있는데, 씨앗의 끝에는 길다란 타원형 비슷한 이러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가 아주 길게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요게 가문비나무죠. 가문비나무 앞에 독일자를 붙여줬는데, 가문비나무도 마찬가지로 독일 가문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씨앗이 있고, 씨앗의 끝에 이러한 길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가문비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거기에 비해서 전나무는 그 씨앗의 끝에 달린 날개의 모습이 넓적하면서 폭이 넓죠. 폭이 넓으면서 모양은 삼각형에 가까운 이러한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전나무와 독일 가문비나무와 가문비나무, 이 세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